2017년에서 2021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시장 소득 5분위 배율에 있어서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 11.27배에서 11.52배로 늘었습니다. 가구 순자산은 하위 20%가 1% 거친 반면에 가구 순자산 상위 20%는 29%에 달했습니다. 가구 소득도 4.83배에서 5.2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세금 걷기와 무분별한 세금을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노력에 기여하는 경제 배분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야말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제1과제일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고통이 국민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층 간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느 정부든 좋은 정책을 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가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의 선택과 속도를 택할 때에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소득 분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취지는 좋았고 비전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고자 하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은 어느 정부나 가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금이 전가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택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주택 가격의 폭등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청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전 정부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 정책을 잘 검토하고 비전도 좋고 정책의 선택을 통해서 결과도 좋은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지출의 확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겁니다. 바로 그 재정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게 포퓰리즘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어느 경우에는 인기 없는 정책,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